지금 시장을 보면요. 정말 두 개의 다른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죠. 이 서로 다른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봐야 할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80%. 이게 그냥 한 해의 성장률이 아닙니다. AMD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매년 80%씩 성장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엄청난 AI 수요는요, 그냥 반도체 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까지 아주 강력한 파급 효과, 일종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스 CEO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전망 발표가 아니에요. 사실상 공급망 전체에 앞으로 몇 년간은 투자를 멈추지 마라 라는 신호탄을 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거대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AI 하면 반도체 칩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엄청난 칩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밑단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연쇄 반응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보세요. AI 칩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니까 이걸 받쳐줄 훨씬 더 성능 좋은 차세대 기판이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기판이 너무 단단해서 이걸 뚫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특수 드릴까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혁신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이 M9 등급 CCL이라는 신소재입니다. 차세대 AI 하드웨어의 성능을 좌우하는 뭐랄까 심장 같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죠. 바로 경도입니다. 신소재가 기존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드릴로는 이제 어림도 없는 거죠. 드릴 소모량이 구조적으로 2배나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소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당연히 이걸 가공할 장비도 전부 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기술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일본의 유니온툴이라는 회사가 무려 62억 엔을 쏟아부어서 이 특수 드릴을 만드는 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해도 2026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폭발적인 혁신이 과연 AI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분야, 바로 바이오 기술의 세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국내 기업인 ABL 바이오랑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글로벌 제약사죠? 일라이 릴리 사이에서 정말 획기적인 계약이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약 하나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 계약 규모를 보세요. 총 가치가 무려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래바디 B라고 불리는 플랫폼 기술, 이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전에 맺었던 GSK와의 계약까지 합치면 ABL 바이오가 올해에만 글로벌 빅파마들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무려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제약사들이 지금 물고기 한 마리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신약을 낚아올릴 수 있는 만능 낚싯대 그 자체를 사기 위해서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엄청난 성장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전체 경제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자유낙하하는 노동시장.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식는다는 건 경기가 둔화된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곧바로
이러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겠구나 하고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하루 만에 62%에서 68%로 훌쩍 뛰어올랐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일본은 약한 엔화 덕분에 수출이 잘 돼서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한쪽은 식어가고 다른 한쪽은 뜨거워지고 이렇게 상반된 상황이 지금 투자자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29. 공포와 탐욕 지수가 확고한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AI다, 바이오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실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몇 가지 단편적인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제각각이죠. 한쪽에서는 $230짜리 명품 아이폰 주머니가 팔리고 다른 쪽에선 스페이스X가 월 $40짜리 저가 인터넷 요금제를 내놓고 반면에 비욘드 미트 같은 대체육 회사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고요. 소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디지털 자산 쪽은 좀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빠져나와 장기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고 오픈 AI 같은 핵심 AI 프로젝트에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와는 별개로 미래 기술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기술혁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전체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깊은 공포가 깔려 있죠. 이런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서 위험을 보고 또 어디에서 가장 큰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